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과 연계 도서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나무를 하고 있던 알리바바는 우연히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도둑들의 두목이 주문을 외치자 커다란 바위가 콰르릉 열리고 닫혔던 거예요. 도둑들이 산을 내려가자 알리바바는 두목이 말했던 주문으로 바위를 열고 금화와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알리바바는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너무나 급했던 나머지 바위를 닫지 않은 채 집으로 갔던 거예요. 수상하게 생각한 도둑들은 알리바바를 찾아 나서지만 도둑들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납니다. 알리바바에게는 영리한 하녀 몰지아나가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 가운데 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신기하고 힘차며 특히 몰지아나와 도둑두목이 지혜를 겨루는 부분은 아주 흥미롭죠. 자, 이 이야기는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갈래의 내용으로 바뀔 수 있대요. 상상력을 동원해 들어보세요.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알리바바는 나무를 해다 팔아서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알리바바는 아침 일찍 당나귀를 끌고 가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도둑들이 틀림없어. 얼른 바위 뒤에 숨어야겠다. 알리바바는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우르르 몰려온 도둑들이 큰 바위 앞에 멈춰 섰어요. 험상궂게 생긴 도둑들은 모두 40명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무거워 보이는 자루를 메고 있었죠. 열려라, 참깨! 두목이 앞으로 나가 소리치자 커다란 바위가 화르릉 열렸어요. 그 안에는 동굴이었죠. 도둑들이 모두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두목은 또 소리쳤어요. 닫혀라, 참깨! 그러자 바위 문이 다시 화르릉 닫혔습니다. 바위가 스르르 열렸다 닫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알리바바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조금 뒤 바위가 다시 열리더니 도둑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화르릉 닫히자 말을 타고 산을 내려갔어요. 알리바바는 조심조심 바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정말로 바위가 열렸습니다. 동굴 안에는 값비싼 보석과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큰 자루에 금화를 가득 담아서 당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알리바바가 그만 바위 닿는 것을 깜빡 잊고 왔던 거예요. 누군가가 동굴 안에 왔다 간 게 분명해. 동굴 안에 왔다 간 게 분명해. 그놈을 잡으러 갑시다. 도둑들이 바위 문이 열려있는 동굴 앞에서 수군거렸어요. 금화가 없어졌어요. 값비싼 보석도 많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주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난 두목은 부하 도둑 한 명을 마을로 보냈어요. 마을로 내려온 도둑은 어느 구두방부터 들렀지요. 이 마을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요? 도둑은 구두방 주인에게 그 사람이 알리바바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집 대문에다
하얀 분필로 X표를 하고 산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알리바바의 하녀 몰지아나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아무래도 뭔가가 수상해. 이렇게 생각한 몰지아나는 집집마다 똑같은 표시를 했습니다. 밤이 되어 마을로 내려온 도둑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모든 집의 대문에 똑같이 X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도둑들은 알리바바의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약이 잔뜩 오른 두목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름장수로 변장을 하고 기름독 안에 부화를 한 사람씩 숨겨서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딱 한 곳에만 기름을 넣고 말이죠. 두목은 곧 기름독을 싣고 알리바바의 집으로 갔어요. 저는 기름을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알리바바는 도둑을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영리한 몰지아나는 그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름독이 놓여있는 뒷뜰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독 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몰지아나는 기름이 담겨있는 독을 찾아 그 기름을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을 독마다 들이부었죠. 결국 도둑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한밤중이 되자 두목은 기름독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며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두목은 기름독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니, 이럴 수가. 두목은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답니다. 자, 어떤가요?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들. 바위 문을 열고 닫을 때 어울리는 주문,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아까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 이랬는데 여러분이 마법의 주문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요? 도둑이 하얀 백목으로 알리바바 집에 X표를 해놨었는데 알리바바의 집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다르게 표시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알리바바의 집을 어떻게 표시하고 싶은가요? 나만 알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은 아까 어느 책에 실려 있는 한 편이라고 했죠? 맞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들도 아라비안 나이트 책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탐구력 발달에 도움 주는 이야기. 언제나. 자, 아주 먼 옛날 자식도 없이 아무런 동물도 기르지 않으며 살던 할머니가 살았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언제나 커다란 우산을 쓰고 다녔죠. 사람들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할머니, 왜 비도 안 오고 눈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쓰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대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언제
언제나.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오더니 회오리 바람이 마을에 불어왔어요. 회오리 바람은 할머니를 하늘 높이 데리고 올라갔죠. 얼마 뒤 동네 사람들의 무수한 추측 속에 할머니가 커다란 우산을 쓴 채 돌아왔답니다. 자, 우산은 어디로 갔다 왔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어느 마을에 아들도 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할머니가 살았단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야옹, 야옹. 고양이도, 멍멍 짖는 강아지도, 삐약삐약 병아리도, 꺼끄대 꺼꺼꺼 엄마 닭도 기르지 않았어. 하지만 꼭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단다. 할머니는 밖에 나갈 때면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거든. 그건 바로 아주 커다란 우산이었어. 할머니의 온몸이 다 가려지고 두 발만 겨우 보일 만큼 아주 큰 우산 말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무더운 여름날이나 따뜻한 봄날이나 산들바람이 부는 가을날이나 언제나 그 우산을 쓰고 다니셨단다. 그래서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집을 나서면 동네 꼬마들이 졸졸 따라가며 물었지. 할머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쓰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언제나. 네? 언제나? 오냐. 언제 비가 올지, 또 언제 눈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나 쓰고 다니는 거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온통 난리가 났지. 번개가 번쩍, 천둥이 우르르 쾅, 회오리 바람이 휘잉, 소낙비가 주룩주룩, 나무가 우지끈, 돌담이 와르르르. 바로 그때였어. 커다란 우산을 쓴 할머니가 세차게 부는 회오리 바람을 따라 휙 하늘로 날아올랐던 거야. 우산을 꼭 붙잡은 할머니는 두둥실 자꾸 하늘로 올라갔어. 얼마나 지났을까? 회오리 바람이 딱 멎었어.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또 야단이 났지.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회오리 바람을 따라갔어요. 아주 높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가 하늘나라 바람나라로 간 줄만 알았던 거야.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커다란 우산을 타고 스르르 내려왔어. 언제나 우산을 쓰고 다니면 회오리 바람이 불 때 하늘나라에도 다녀올 수 있지. 이렇게 말한 할머니는 하하하하하 하고 웃었단다. 참 신기하군.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 그리고 모두 이렇게 말했단다. 언제나.
자, 언제나 옛날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언제나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책을 꼭 들고 다니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호랑이와 곶감. 지금처럼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이에요. 깊은 산속을 상상하며 호랑이와 곶감 들어주세요. 탐구력 발달에 도움 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전래동화예요. 산중 호걸이라 하는 호랑이가 그깟 곶감을 무서워한다는 설정이 너무 신선하고 익살스럽죠?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원래 이야기에서 끝부분을 조금 생략한 거래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소 도둑이 떨어진 뒤 잠시 쉬고 있는 호랑이가 토끼를 만나게 돼요. 호랑이는 토끼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잘난 체하고 싶었던 토끼는 소 도둑이 숨어있는 나무로 가서 엉덩이로 구멍을 틀어 막게 됩니다. 한편 호랑이가 밖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소 도둑은 힘껏 토끼의 꼬리를 잡아당겨요. 그러자 토끼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그걸 본 호랑이는 토끼가 곶감한테 물려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달아나 버리죠. 결국 토끼는 소 도둑이 너무 잡아당기는 바람에 꼬리가 쏙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토끼의 꼬리가 지금처럼 짧아졌고 또 그때 너무 울어서 눈이 발개졌다는 내용이에요. 덩치는 크지만 겁을 잔뜩 먹은 호랑이.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만큼 겁에 질린 소도둑. 자, 호랑이와 곶감 들려줄게요. 깊은 산속에 추운 겨울이 왔어요. 산속에 살고 있는 호랑이는 몹시 배가 고팠답니다. 어이구 배고파라. 어디 먹을 것 좀 없을까?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아 산 아래 마을로 어슬렁 내려갔어요. 저기 불빛이 보이는군. 저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호랑이는 외딴 집 앞마당으로 쑥 들어갔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뚝 그치지 못해? 어머니가 아기를 달래느라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는 가만히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문 밖에 호랑이가 왔다. 어서 뚝! 쉿!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온 걸 알았지? 그러나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너 자꾸 울면 호랑이한테 줄 거다.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겁을 줘도 아기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 이번엔 도깨비가 온다.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울었어요. 아휴, 고집도 옛다 곶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기에게 곶감을 꺼내주었어요. 그러자 아기는 금세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그게 뭔데 아기가 울음을 그쳤지? 호랑이는 겁이 덜컥 났어요. 어쩌면 곶감이 자기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곶감이 오기 전에 얼른 도망을 가야겠다.
호랑이는 슬금슬금 도망을 갔어요. 바로 그때 소 도둑이 그 집 담을 넘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게 웬 복이냐? 소가 마당에 있네. 이쪽으로 오면 훔쳐가야지. 소 도둑은 커다란 짐승이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보고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담 밑으로 오기를 기다렸지요. 호랑이가 막 담 밑을 지나려 할 때였어요. 됐다! 이놈의 소야! 이제 넌 내 거다! 소 도둑이 이때다 싶어 담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간이 콩알만해졌지요. 어이쿠! 곶감이 내 등 뒤에 올라탄 모양이야. 겁에 질린 호랑이는 소 도둑을 태운 채 있는 힘껏 도망을 갔어요. 마을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아니,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 소 도둑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에구, 이를 어쩌지? 만약에 지금 떨어지면 호랑이 밥이 될 게 뻔한데. 소 도둑은 호랑이를 더욱 세게 붙잡았어요. 이를 어째? 곶감이 나를 더욱 꽉 붙잡네. 호랑이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날이 밝도록 달렸어요. 그런데 소 도둑이 그만 큰 나뭇가지에 걸려 호랑이 등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소 도둑은 얼른 나무 아래 난 작은 구멍 속에 쏙 숨었지요. 휴, 살았다. 드디어 곶감이 등에서 떨어졌구나. 소 도둑이 등에서 떨어지자 호랑이는 숨을 헉헉거리며 주저앉았어요. 마을에는 내려오지 않는 게 좋겠소. 잘못하면 곶감이 나를 꿀꺽 삼켜버릴지도 모르니까. 호랑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호랑이는 지금까지도 곶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알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곶감이 뭔지 아나요? 곶감 잘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에게 곶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회가 된다면 맛난 곶감도 먹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토끼 눈알이 빨간 이유, 또 토끼 꼬리가 짧아진 이유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들려줬었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와 연계된 오지의 마법사, 상상력 발달에 도움 주는 이야기. 와, 프랭크 바움이 지은 이 작품은 모험 이야기를 할 때면 빠지지 않는 작품이래요. 그만큼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한 일화가 많이 실려있다는 뜻이죠. 도로시는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 도로시를 북쪽 어느 곳에 데리고 갔죠. 도로시의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도로시는 북쪽 마녀로부터 동쪽 마녀가 남긴 은구들을 얻고 집으로 가는 길을 묻기 위해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 떠나게 되죠. 이 이야기의 재미있는 요소는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친구들이 가진 특징과 그에 맞는 위기 대응 방법, 동쪽 마녀와 서쪽 마녀를 나쁜 마녀로 설정한 점, 바로 옆 이웃 마을을 가는데도
비행기로 좋게 몇 시간이 걸리는 미국 땅을 동서남북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있대요. 자, 우리 오늘은 미국 지도를 펼쳐보면서 오즈의 마법사 여행을 한번 떠나봐요. 도로시는 헨리 아저씨, 엠 아주머니, 그리고 검둥 강아지 토토와 함께 농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공룡 같은 바람이 쌩쌩거리며 다가왔어요. 회오리 바람이다! 헨리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순간 오두막집이 두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오두막집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날아갔어요. 쿵! 드디어 오두막집이 어디엔가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밖으로 나가 두리번거렸어요. 도로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오즈의 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나쁜 마늘을 물리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뾰족 모자를 쓴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도로시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쪽 마녀예요. 아가씨의 오두막집이 동쪽의 나쁜 마녀를 짓눌러 버렸답니다. 그러니 동쪽 마녀가 신었던 이 은구들을 드리지요. 저는 도로시예요.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오즈의 마법사에게 물으면 틀림없이 가르쳐 줄 거예요. 도로시는 은구들을 신고 걸어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보리밭이 나왔어요. 아가씨, 오즈의 마법사가 있는 곳에 가면 나도 데려가줘요. 난 지혜가 있는 진짜 머리를 갖고 싶거든요.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자꾸 걷다 보니 이번에는 숲이 나왔어요. 그 숲 속에는 양철로 만든 나무꾼이 있었지요. 나도 함께 가고 싶어요. 난 따뜻한 심장이 갖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자꾸자꾸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자가 뛰어나와 토토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몸집도 큰 녀석이 작은 강아지를 괴롭히다니. 도로시는 사자의 코를 살짝 때렸어요. 사실 난 겁쟁이 사자예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싶답니다. 나도 오즈의 마법사에게 데려가 주세요. 이제 사자도 도로시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아주 신기한 곳에 다다랐어요. 집도 녹색, 울타리도 녹색, 하늘도 녹색, 사람들의 옷과 모자도 모두 녹색인 나라였지요. 그래요. 그곳이 바로 오즈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나라였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궁전으로 갔어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려면 녹색 안경을 써야 해.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단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문지기가 준 녹색 안경을 썼어요. 궁전 안도 온통 녹색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커다란 의자 위에 호박처럼 생긴 머리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즈의 마법사다. 먼저 서쪽의 나쁜 마녀를 없애고 오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를 찾으러 떠났어요. 그런데
서쪽 마녀는 먼 곳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시와 친구들이 궁전 가까이 오자 은피리를 불었지요. 그러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리떼가 덤벼들었어요. 모두 내 뒤에 숨어! 양철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이리를 모조리 물리쳤어요. 화가 난 서쪽 마녀가 은피리를 2번 불었어요. 그러자 까마귀 떼가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내가 상대할게. 허수아비가 딱 버티고 섰어요. 까마귀들은 허수아비를 보더니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서쪽 마녀는 이번에는 은피리를 3번 불었어요. 그러자 벌떼가 앵앵거리며 나타났어요. 자, 모두 내 몸속에 집을 꺼내 덮고 있어. 그 사이에 벌떼는 양철 나무꾼에게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벌침은 양철에 부딪혀 뚝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약이 잔뜩 오른 서쪽 마녀는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괴상한 짐승들이 하늘에서 마구 내려왔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지요. 건방진 꼬마야, 죽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신고 있는 마법의 은구들을 이리 내놔. 싫어요. 도로시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마녀의 머리에 물을 끼얹었어요. 안 돼. 난 물이 제일 무섭다고. 서쪽 마녀는 소리를 지르며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서쪽 마녀를 물리친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나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즈의 마법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엉터리란다. 갑자기 대머리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내가 오즈의 마법사야. 진짜 마법사는 아니고 서커스단에서 기구를 탔던 사람이란다. 어느 날 기구에 떠밀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나를 마법사로 잘못 안 거야. 할 수 없이 난 호박처럼 생긴 커다란 풍선을 의자에 얹고 사람들을 속여왔단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모두 실망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의 소원을 조금씩 들어줄게. 대머리 할아버지는 허수아비 머리에 왕개를 채워주고 양철 나무꾼의 가슴에 톱밥을 채운 비단 심장을 넣어주고 사자에게는 용기가 솟는 음료수를 주었어요. 그러자 모두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런데 도로시는 어떻게 하지? 남쪽 마녀를 찾아가서 물어보렴. 도로시는 얼른 남쪽 마녀를 찾아갔어요. 남쪽 마녀는 빨강 머리를 늘어뜨린 예쁜 사람이었어요. 내가 신은 은구두는 신기한 힘이 있단다. 발 뒤꿈치를 붙이고 똑똑똑 3번 소리를 내어보렴. 그러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똑똑똑.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은구두를 3번 두드렸어요. 그러자 회오리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도로시를 휙 하늘로 들어 올렸지요. 얼마 뒤에 도로시는 어느 풀밭에 내려앉았어요. 여기는 또 어딜까? 도로시는 두리번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아, 저기 M 아주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힘껏
기껏 달려가 M 아주머니 품에 안겼답니다. 끝. 어떻게 선생님이 들려주는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여행 잘 떠나봤나요? 오늘 세계 여러 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동서남북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유명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앞전에 세계 명작 엄지공주 들려줬었죠? 지금은 헨젤과 그레텔 들려드릴게요. 헨젤과 그레텔, 여기에는 새 엄마가 등장하죠. 동화에서는 대개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학대하다 벌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장화홍련전, 콩쥐팥쥐, 그리고 대표적인 서양 동화로는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있죠. 공주나 왕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서양 작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비교가 되죠. 자,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가난 때문에 버림받지만 지혜와 용기로 행복을 얻게 되는 헨젤과 그레텔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헨젤과 그레텔. 숲속 작은 집에 사는 헨젤과 그레텔은 사이좋은 오누이예요. 나무꾼인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 가난했어요. 어느 날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숲에다 내다 버리는 건 어때요? 뭐라고? 그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굶어 죽으나 산속에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 아빠와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에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빠와 새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오빠 헨젤이 듣고 생각했어요. 큰일이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헨젤은 얼른 밖으로 나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을 주머니 가득 주워왔어요. 아침이 되자 아빠와 새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헨젤은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부터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갔죠. 조약돌을 떨어뜨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조약돌 대신 어떤 방법을 쓰고 싶나요? 깊은 숲속에 이르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나무를 해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를 하러 간 아빠와 새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 어떡해.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잖아. 염려하지 마. 달이 뜨면 우린 집으로 갈 수 있어. 달이 뜨자 헨젤이 떨어뜨린 조약돌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숲속에 버려졌어요. 헨젤은 빵 조각을 잘게 뜯어 길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새들이 다 쪼아 먹어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우와, 과자로 만든 집이야. 너무나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정신없이 과자를 뜯어 먹었어요.
누가 내 집을 뜯어먹는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허리가 구부러진 마기 할멈이 서 있었어요. 마기 할멈은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어요. 얘야, 많이 많이 먹어라. 빨리 통통하게 살이 쪄야 널 잡아먹지. 마기 할멈은 헨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였어요. 그러고는 자기 전에 검사를 했어요. 헨젤, 손가락 좀 만져보자. 헨젤은 눈이 나쁜 마기 할멈에게 가느다란 닭뼈를 내밀었어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말랐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헨젤의 손가락에 살이 붙지 않자 마기 할멈은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구나. 그레텔, 어서 불을 지펴라. 그레텔은 오빠가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할머니, 불을 어떻게 지피지요? 이 바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마기 할멈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에이! 그레텔은 마기 할멈을 아궁이 속으로 힘껏 떠밀었어요. 마기 할멈이 죽었다. 우리가 이겼어.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좋아서 만세를 불렀어요. 마기 할멈의 집에는 방마다 보석들이 쌓여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 보석을 주머니 가득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이 찾았던 과자의 집,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이 과자의 집을 만든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과자를 이용해서 직접 집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생각은 어떨까요? 헨젤과 그레텔이 마기 할멈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꼭 마기 할멈을 불 속에 넣어서 죽였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마기 할멈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모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새엄마 중에서 좋은 엄마 역할을 나왔던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동화책이 어떤 동화책이 있는지 오늘 서가에 꽂힌 책 한번 찾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읽어줄게요. 감사합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창의력 발달에 도움 주는 이야기, 세계 명작 엄지공주. 여러분들 엄지 한번 펴보실래요? 엄지만큼 큰 공주가 있다면 이 공주는 어떤 여행을 떠날까요?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엄지공주가 겪는 모험 이야기,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엄지공주. 아기를 낳지 못하는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귀여운 아기를 꼭 낳고 싶어서 요술할머니를 찾아가 부탁했지요. 요술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빨간 꽃씨를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꽃씨를 화분에 심고 날마다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답니다. 얼마 뒤에 싹이 돋고 예쁜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꽃 속에는 아주 귀여운 여자아기가 들어있지 뭐예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뻤어요. 아주머니는 아기가 엄지손가락만큼 작아서 이름을 엄지공주라고 지었지요. 엄지공주는 무얼 먹고 살까요? 하루는 아주머니가 큰 접시에 물을 채우고 호두 껍데기로 배를 만들어 주셨어요. 엄지공주는 뱃놀이를 하며 노래를 불렀죠. 그때 엄지공주의 노래를 듣고 두꺼비 한 마리가 창문을 기웃거렸어요. 참 귀여운 여자아이로구나. 내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업고 펄쩍펄쩍 뛰어 도망쳤어요. 두꺼비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연잎에 혼자 앉아있던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물고기들은 그런 엄지공주가 불쌍했어요. 엄지공주님, 두꺼비가 오기 전에 얼른 도망치세요. 그래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긴 줄을 늘어뜨려 주었어요. 물고기들이 밀어주고 나비가 끌어주는 덕분에 엄지공주는 겨우 냇물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엄지공주를 움켜잡고 숲으로 날아갔어요. 엄지공주를 보려고 친구 풍뎅이들이 엄지공주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뭐야, 아무리 봐도 날개가 없잖아. 다리도 4개뿐이야. 우리는 6개인데 보기 흉한걸? 풍뎅이들은 흉만 보고 모두 흩어졌어요. 그러자 엄지공주를 데리고 왔던 풍뎅이도 엄지공주를 혼자 두고 훌쩍 떠났죠. 풍뎅이들이 자기를 보고 흉을 볼 때 엄지공주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남은 엄지공주는 외롭고 무서웠어요. 추운 겨울이 닥쳐왔지만 엄지공주는 갈 곳이 없었어요. 가엾게도 엄지공주는 금방이라도 몸이 꽁꽁 얼 것만 같았어요. 그때 커다란 나무 밑에 조그맣게 나있는 구멍이 보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들째 아주머니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주머니, 쉬었다 갈 수 없을까요? 아이, 가엾어라. 어서 들어와요. 들째 아주머니는 엄지공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래서 엄지공주는 들째 아주머니 집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지공주는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이웃에 사는 두더지가 자꾸만 신부가 되어달라고 졸랐기 때문이었어요. 엄지공주는 두더지의 신부가 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엄지공주는 왜 두더지의 신부가 되기 싫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슬퍼 마세요, 엄지공주님. 나와 함께 꽃이 피어 있는 남쪽 나라로 가요. 엄지공주는 새 등에 타고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몇 개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꽃의 나라에 이르렀죠. 새는 엄지공주를 내려주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엄지공주가 내린 곳에는 꽃의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꽃의 왕자님이 엄지공주에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꽃의 왕자님과 결혼을 했어요. 꽃의 여왕이 된 것이에요. 엄지공주는 왕자님과 함께 아름다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엄지공주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